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이전에 호라이즌 영상을 다루어 드리면서 익명성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Zcash와 호라이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Zcash와 호라이즌에서 함께 사용되는 영지식 스나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전에 Zcash 영상에서 영지식 증명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기로 했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와 DCG 그룹에서 채택한 Zcash와 호라이즌이 함께 사용하는 기술인 만큼 개념 정도는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지식 스나크는 Zero Knowledge Succinct Non-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의 약자로서 영지식 증명을 좀 더 간결하고 비상호적인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형한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해당 기술은 2012년 Zcash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호라이즌이 ZK 스나크를 사용한다는 것을 함께 고려해본다면 왜 Zcash가 익명성의 선두자로서 DCG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채택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지식 스나크는 블록체인 환경에 있어서 영지식 증명을 구현할 수 있고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있어서는 전송 금액뿐만 아니라 송신자 혹은 수신자에 대한 정보들을 노출하지 않고도 트랜잭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른 노드들에게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간결하게 설명드리자면 누구랑 누가 거래를 했는지 어떠한 정보도 노출이 되지 않으면서도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동시에 증명이 되는 기술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짚어봐야겠죠. 영지식 증명이란 Zero Knowledge Proof로서 말 그대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A와 B는 어떤 특정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해당 금고의 비밀번호가 1, 2, 3, 4라고 가정할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해당 금고의 비밀번호에 대해 알고 있음을 증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해당 금고의 비밀번호는 1, 2, 3, 4야 라고 하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증명 지식은 어떤 거냐면 A라는 사람이 내가 그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그러나 그 번호가 뭔지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B가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곧 말하지 않고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죠. 제로 증명, 곧 영지식 증명이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자신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증명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원리를 알리바바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전의 비유와 같이 A와 B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A와 B는 동일하게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A는 B에게 자신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 동그란 형태의 동굴이 보이시죠? 그리고 동굴 내부 통로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은 동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들어간지 알지 못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B라는 사람이 A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방향으로 나와, 왼쪽으로 나와봐. 자, 여기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A라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통로문을 열고 통과해서 왼쪽으로 나오거나, 두 번째는 A라는 사람은 왼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통로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 왼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A가 통로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검증 과정이 한 번만 진행된다면 A라는 사람이 정보를 알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20번만 반복한다면 B라는 사람의 지시에 맞는 방향으로 우연히 맞춰 나올 확률이 100만 분의 1 이하가 됩니다. 결국 증명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A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셈이죠. 이러한 검증을 영지식 증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려면 증명을 해야 하는 A와 검증을 하는 B가 항상 통신 상태를 유지해야겠죠. 검증이 될 때까지 통신을 계속해야 되고요. 증명 횟수와 통신 횟수가 늘어날수록 증명 분량과 시간 소모도 증가돼서 비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보완한 것이 곧 Zcash에 의해 개발된 영지식 스나크, ZK 스나크입니다. 이는 증명자와 검증자의 온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증명이나 검증이 가능하며 증명 사이즈 수가
1000분의 1초 안에 검증될 정도로 작고 간결하죠. 그리고 기존의 영지식 증명은 여러 번 서로 소통을 하면서 교환하는 방식이지만 영지식 스나크는 단 한 번의 증명을 이루어냅니다. 놀랍죠? 이것이 영지식 증명 방식을 블록체인에서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영지식 스나크입니다. 영지식 스나크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검증자는 증명자가 명제의 답을 알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명제를 단방향 암호화 기법인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해시합니다. 그리고 해시한 값과 난수를 이용하여서 검증키와 증명키를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증명키를 증명자에게 줍니다. 증명자는 수신한 증명키와 함께 해시 값과 증명하고자 하는 비밀의 값으로 증명값을 만들어 검증자에게 보냅니다. 해당 증명값을 받은 검증자는 받은 증명값과 해시값 그리고 검증키를 활용하여 증명자가 명제의 답을 맞추었는지 검증 알고리즘에 넣어서 확인합니다. 검증 알고리즘이 true를 반환할 경우 증명자가 명제의 답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으며 false가 반환하게 되면 증명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원리로 영지식 스나크는 실행됩니다. 이런 기술은 이전에 Zcash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인정한 기술이며 2018년 9월 25일 당시에는 Zcash가 도입한 암호 기술인 영지식 스나크가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며 해당 기술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21년 4월 13일 Zcash에서 헤일러 아크와 프로토콜 프라이버시 업데이트를 위한 타임라인을 발표하였는데요. ECC Electric Coin Company는 프라이버시 코인인 Zcash 헤일러 아크의 다음 업그레이드 제품군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전부터 올 여름에 출시 예정으로 계획된 헤일러 아크는 Zcash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5 활성화와 함께 2021년 10월 1일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NU5는 헤일로 증명 시스템의 첫 번째 메인넷 활성화가 될 것이며 영지식 증명 암호화의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Zcash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더불어 영지식 증명 암호화 기술은 더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단 Zcash뿐만 아니라 호라이즌과 같은 검증된 익명성 기술을 활용하면서 DCG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그리고 베리 실버트의 선택을 받은 익명성의 대표 주자들에 대해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해는 익명성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베리 실버트의 말을 생각해보면서 익명성에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리플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시면 블록체인 산업은 곧 프라이버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리플 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덜란드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스테파니 루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해당 내용이 2020년 7월 20일 내용인데 반년이 넘은 내용을 다시금 부각시킨다는 게 어쩌면 익명성의 중요도가 조용히 부각되어 가려는 흐름을 의연중에 던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서 흥미로운 내용들을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중앙화의 특성상 블록체인은 굉장히 해킹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자산이나 월렛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배후에 있는 조직들은 보안에 대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고 다루고 있죠. 그리고 네덜란드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스테파니 루스에 따르면 블록체인 산업은 곧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 동등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실명을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같은 정보를 재사용하게 된다면 모든 일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으며 실물과 프로파일을 연결하게 된다면 그들의 모든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요. 그녀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거래 내역을 위한 신축성 있는 익명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공급업체에 지불하는 기업은 개발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경쟁사에게 부주의로 인해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전의 영상에서 다루었었던 호라이즌이 문득 머릿속으로 지나가시죠. 그리고 사진상의 마지막 문단을 살펴보시면 개인 또한 기업과 같이 기밀 유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스테파니는 소비자들 또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자신들이 결제를 하는 데 있어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필요함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결론적으로 스테파니의 일부 학생들이 리플의 UBRI의 일환으로 XRP 레저의 익명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지만 해당 내용을 참고한다면 익명성의 요구와 필요성은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어졌던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을 포함한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어서 익명성의 필요성과 부각은
한편으로는 호라이즌이 겨냥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상케 하죠. 다음으로는 2019년 12월 18일에 다뤄진 뉴스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직 확장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유럽중앙은행의 보고서를 통해서 CBDC에 대한 익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제안책을 내놓았었는데요. CBDC도 현재 익명성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지 검토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9일에는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익명성 강화로 빅브라더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뉴스 내용을 보시면 전금법 개정안 골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 결제를 관리 및 감독한다는 것이다. 이 중 한은이 지적한 부분은 외부 청산 의무화 정황이다. 빅테크의 내부 거래가 금융결제원과 같은 외부 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한은은 빅테크의 지불, 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 및 거래 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 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개정안 내용이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한은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라더법이라 비판한 상황에서 CBDC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은이 CBDC의 익명성 강화를 요구하며 채비에 나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밥그릇 싸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기보다 제 눈에는 이 뉴스가 전 좀 아이러니했던 게 한국에서는 최근까지 익명성 코인을 하나둘씩 상장 폐지를 하고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한국은행이 익명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게 저는 앞뒤가 다른 흐름이라고 느껴집니다. 오히려 밥그릇 싸움이라는 문구에서부터 그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익명성이라는 선택지도 있음을 보고 결국 익명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이전에 Zcash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HTTPS 도입을 정부에서 거부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위해 정부가 HTTPS 사용을 장려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흐름과 분위기가 과거의 HTTPS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느낀다면 너무 넘겨짓는 행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익명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뉴스를 본다면 베리 실버트가 언급했었던 2021년 1월 10일 트위터 내용인 2021년은 익명성의 한 해가 될 거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된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과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